조계종 중앙종회가 임시회를 열어 교육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원 겸직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종헌 개정의건은 2월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에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지낸 우봉 스님이 공식 임명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강원도를 방문해 강원도가 주최하는 세계 살림 엑스포와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요가와 결합한 불교 명상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이 동남아 라오스에서 현지 스님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탑발 공양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승가교육을 이끄는 조계종 교육원장으로 범해 스님이, 전법 포교를 지휘하는 포교원장으로 선업 스님이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종헌 개정의 건은 치열한 찬반 논의 끝에 2월됐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으로 각각 추천한 범해 스님과 선업 스님이 제228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승가 강원에서 강사 소임을 맡기도 했던 범해 스님은 교리에 밝을 뿐 아니라 중앙종회 의장과 포교원장 등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는 점에서 무난한 선출이 예상됐습니다. 선업 스님 또한 BBS 라디오 등을 통한 방송 포교와 불교 상담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 높은 활동을 펼쳐온 데다 전임 포교부장으로 종책 연속성 면에서도 기대를 모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정단 교육에 또 스님들 교육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그 종회위원 스님들 뜻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교 원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회의원 스님들 잘 모시고 포교에 만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범해 스님과 선업 스님이 삼원 체제 안에서 자리를 옮기면서 총무원과의 공조를 통해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이 개회사에서 밝힌 출가자 감소 등 산적한 과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율 저하와 맞물린 출가자 감소와 일자 수의 감소, 승품 진작과 수행 문화 진작, 불교의 사회적 위상 강화와 사회적 역량 강화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중요 인사안 처리 직후 관심을 모았던 중앙종회위원 겸직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종헌 제35조 개정의건은 치열한 찬반 의견 개진 끝에 결국 2월됐습니다. 교구장 중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종정법 개정안과 산중총회 소집 요구자에게도 제한된 소집권을 부여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2월됐습니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원활토록 한 선거법 개정안과 주지품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뤄질 때 이를 허용한 사찰법과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이 제출한 사찰 문화재 보전 관리법과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사찰 예산회계법 개정안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집행부의 후속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 후속 사업을 통해 성보문화유산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국가 정책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안정적 예산 지원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인사안도 달아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태성 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탄정 스님이, 재심호계위원회 진만 스님과 임묵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종립학교 관리위원회는 환풍 스님과 탄원 스님이, 동국대 이사 후보로는 동관 스님과 성원 스님이, 승가학원 이사 후보로 원철 스님과 영예 스님이 각각
복수 추천됐습니다. 이에 앞서 우봉 스님이 사임한 중앙종회 사무처장에 설도 스님이 임명된 가운데 중앙종회는 원명 스님을 위원장으로 대한불교진흥원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끝으로 회기를 앞당겨 폐회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체제의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출범 1년에 앞서 기존 3원 체제에서 새롭게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이 선출되면서 출가 활성화와 전법을 향한 3원의 공조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에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지낸 우봉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우봉 스님에게 기획실장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의 주요 소임을 거친 우봉 스님은 누구보다 대소사에 박다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의 내실을 탄탄히 다지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신임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종단 중흥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봉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1994년 3위계를 받았고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과 호법국장, 사서실 사서국장, 기획실 감사국장, 영랑사, 문수사, 호합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제16, 17, 18대 중앙종회 의원을 지낸 뒤 지금은 화계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모로코 대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긴급 모금에 나섰습니다. 복지재단은 재단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산하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모로코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을 모연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재단 대표 묘장 스님은 종교를 뛰어넘어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며 마련된 성금은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재단은 총무원 사회부와 아름다운 동행, 더 프라미스와 함께 회의를 진행한 뒤 긴급구호 선발대를 신속히 파견한다는 방침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강원도를 방문해 강원도가 주최하는 세계 산림 엑스포와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두 국제 행사의 성공을 위한 기원 법회를 갖는 등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강원교구 종무원장 성인 스님 등 태고종 집행부 스님들이 강원특별자치도청을 찾아 김진태 지사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스님들은 오는 9월 22일과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이 산림 엑스포하고 청소년 2024 동계 올림픽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위해서 저희 태고종에서는 기원 법회도 하고 또 기도를 올려서 원만히 해양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는 강원도에서 열리는 두 국제 행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림 엑스포가 말 그대로 산림, 세계에서 처음으로 산림에 관한 엑스포거든요. 우리 불교하고도 아무래도 좀 친숙하실 것 같고 이 숲, 나무, 생태 이런 것이 다 주제입니다. 스님들도 이렇게 한번 불자님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김진태 지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산림엑스포 입장권 2,000매를 구매하는 등 산림엑스포와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한 달 동안 강원 고성과 속초, 인제, 양양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주 동안 평창과 강릉, 정선, 횡성 일원에서 열리며 전 세계 80여 개국 6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을 계승하게 됩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축제 팔관회를 알리고 불자들이 지켜야 할 팔재기를 체험하는 걷기 대회가 부산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공원 내 수원지 둘레길 2.5km 구간을 자유롭게 걸으며 체험 부스 8곳에서 팔재기를 알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걷기 대회가 끝난 뒤에는 경품 추천과 노래 공연 등 어울림 한마당도 펼쳐졌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장인 범어사주지 보은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계율을 지켜나가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 부산 팔관회는 다음 달 21일부터 23일까지 범어사 일대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가 마련한 취업박람회가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실질적 도움을 주는 축제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도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학생들을 위한 취업 정보와 진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이될순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취업박람회.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 130여 개 기업이 참가한 박람회에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이자 종합미디어인 BBS 불교방송도 함께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부스를 찾은 저학년 학생들은 학부 때 배우는 지식이 회사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불교 방송에도 이런 프로그램 기획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기획이나 아니면 좀 촬영 기법 같은 거를 배워서 좀 촬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국수 전공을 정하느라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불교 방송은 그냥 불교학만 전공해도 쉽게 이제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셔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방송사 시청 점유율 조사에서 BBS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전체 종교방송사 1위를 차지한 것은 취업준비생들의 호감도를 높였습니다. 언론사 입사를 목표로 삼고 있는 고학년 학생들은 BBS 불교방송 부스에서 한층 구체적인 취업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우선 이제 신문이랑 방송을 구분 짓지 말고 다 같은 그 미디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이제 뉴스도 더 열심히 챙겨보고 시사 상식을 더 빠삭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부스에서는 BBS 이선재 사장이 직접 취업 상담 테이블에 앉아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교 방송을 필두로 한 불교 미디어의 장래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현대인들은 이 불교에 대해서 불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불교의 그런 명상이나 이런 측면 또 화합, 포용, 생명 존중 이런 거에 대한 호감 때문에 불자 아닌 분들도 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불교 매체들이 좀 장래성이 있다 그렇게. 부스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QR코드로 상담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MZ세대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종교방송의 선두주자인 BBS 불교방송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취업박람회 참여를 통해 인재 발굴과 미디어 포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될순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명상과 요가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극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는 공간인 국회에서도 불가의 심신수련법을 통해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평온한 마음을 되찾고자 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명상 요가 수업을 이연석 기자가 찾았습니다. 아랫배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내쉴 때 내려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스님의 말 한마디에 몸을 맡깁니다. 호흡을 크게 하면서 두 팔을 크게 들어 올립니다. 청량한 싱잉볼 소리에 잡념을 잠시 떨쳐내다 보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듯합니다. 이른 아침 국회 법당에 모여든 정각회 요가 명상 수업이 한창입니다. 금배지를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찾아온 의원도 눈에 띕니다. 국회 정각회가 그동안 명상과 관련해 법문 프로그램을 연 적이 있지만 직접 체험하는 수업 시간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닷새간 이어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업무에 들어가기 전인 7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회원들의 침묵을 도모하고 불심을 증진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게 정각회의 설명입니다.
첫 수업을 맡은 법여 스님은 단전 호흡을 통해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다잡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좀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때 호흡을 바로 이 순간 돌아오는 연습을 많이 하면 이어지는 차담에서는 서로의 안부도 물으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인 겁니다. 짧은 시간을 했지만 정신이 좀 맑아지고 그리고 몸이 아주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늘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것도 뭐 그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참여하면서 코로나19로 외부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국회 정각회 활동도 자연스레 정체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 직원 불자회 임원진이 바뀌고 국회 불자기자회가 사상 최초로 창립되는 등 활성화를 향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해외 성지 순례도 계획하는 등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국회라는 데가 참 바쁜 직장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도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해서 이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쉬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동안 법문 위주였던 여의도 포교에 요가 명상 수업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이 동남아 불교 국가 라오스에서 현지 스님들과 함께 탁발 공양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라오스 스님들의 탁발 행렬은 나눔과 보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면서 양국 불교 문화교류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의 라오스 탁발 현장에 전경윤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라오스의 옛 수도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루앙프라방의 불교사원에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 법당에 들어선 스님들은 3배의 예를 올린 뒤 커다란 공양 그릇 바루를 하나씩 들고 다시 법당 밖으로 나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스님들이 라오스 스님들과 함께 남방불교의 오랜 수행 방식인 탁발 공양에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두 나라 스님들의 긴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라오스 시민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보시금을 스님들의 바루에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불자들도 탁발에 나선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전하며 보시행을 실천했습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맨발로 걸으며 라오스 불자들의 나눔과 자비 정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가난한 아이에게는 보시받은 공양물을 다시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탁발은 산속에 사는 수행자들이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와 음식 등 공양물을 보시받는 전통 수행 방식으로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 불교 국가에서는 오늘날까지 탁발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는 주요 사원 주변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새벽 탁발 행렬이 이어져 전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탁발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정말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중함을 또 알게 되고요. 서로가 또 존중함을 또 알게 되고 또 중요한 거를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잘 여겨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왔다 가면 또 애국자가 된 것 같습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탁발을 통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탁발의 의미는 수행자의 낮춤을 또 보시자에게는 공양하는 그 공덕을 짓게 하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남방불교의 탁발을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는 게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는 탁발 공양에 이어 라오스 스님들에게 국경을 넘어선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이곳 스님들에게 탁발 공양 물품과 먹을거리, 생활용품 등을 보시하고 우의를 다졌습니다.
태고종의 비구니 스님들은 라오스에서 체험한 탁발 공양을 통해 출가 수행자로서 본연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흐트러짐 없는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미얀마와 베트남 등 아시아 10여 개 나라 이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마음을 나누고 문화를 교류하는 축제가 수도권 천년고찰에서 펼쳐졌습니다. 강화 전등산은 경내에서 제18회 이주민 문화축제 아시아는 친구를 개최해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베트남과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등 각 나라 전통춤 공연 등이 펼쳐졌고 한국 전통복 체험과 발 마사지, 무료 진료 등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한국 글로벌 셰프 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1,200인분의 초대형 비빔밥을 참가자들이 함께 나눠 먹는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다문화의 가정들을 전등사라는 이 공간에 모여서 같이 각 나라의 어떤 그 문화 축제를 벌이고 또는 우리 전등사에서 하는 이 행사가 많은 외국인들의 사람들이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한의에서 조계종 청주 월명사가 제7회 사찰음식 시식회를 봉행했습니다. 시식회에서는 월명사 주지 직연 스님과 신도 30여 명이 1,000명분의 20여 가지 사찰음식을 준비해 지역민들에게 공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식회와 동시에 야생화 전시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진행돼 동참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문화축제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인 함수연 씨의 판소리와 더 스테이지 챔버 오케스트라 악장 정유진 씨의 바이올린 연주, 제8회 박달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김건우 씨의 노래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외된 이웃들도 있고 또는 나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의 컨셉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로 정했어요. 그래서 다 맛있는 음식을 좋은 사람과 나눠 먹는 게 저는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이 행사를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더 주인공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월명사는 맛과 건강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찰 음식의 대중성을 알리기 위해 사찰 음식 나눔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